자,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리뷰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신 대로 여러분들 되게 관심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눈밑지방 재배치와 하안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욘디 채널에도 사실 그 눈밑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셨던 선생님들도 이제 많으시고, 뭐 피부과 원장님들도 계시고, 성형외과 원장님도 계신데, 그래서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근데 또 관심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되게 많이 하시는 수술이고, 또 연령대별로도 이런 수술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분들, 20대 분들도 눈밑지방 재배치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주제를 오늘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크서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제 오늘 요 펜더 보시면 흔히 다크서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눈 주변이 어두운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다크서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하고, 근데 또 어린 분들, 나이가 어린 분들도 사실 눈 주변 어두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요럴 때 이제 하는 게 뭐 눈밑지방 재배치 하는 검이고, 그래서 이 눈밑지방 재배치는 되게 이제 뭐 연예인 분들도 많이 하고 나오셔가지고 그게 또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수술이죠. 그래서 뭐 얘기도 했는지 모르겠죠. 뭐 전현무 씨라든지 박명수 이런 분들도, 유명하신 분들도 나 눈밑지방 재배치 뭐 했다, 뭐 아니면 주변에서 뭐 하고 나왔다, 이런 뭐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실제로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제 연예인분들 사실 되게 이런 거에 민감하시거든요. 본인들이 수술한 거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제 종종 이렇게 연예인분들 오시면은 다른 분들을 눈에 띌까봐 신경 되게 많이 쓰시고요. 저희 병원 로비에 이렇게 유리막이 있는데 유리막 뒤편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은 미리 오시기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상담실로 빨리빨리 안내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안티에이징으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밑지방 자가진단법인데요. 이 눈밑지방이 특히 잘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요거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눈밑이라고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룩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 그 아래는 약간 이렇게 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비치게 되면 여기 불룩 튀어나온 눈밑의 그 아래쪽은 이렇게 그림자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명이 위에서 아래로 비칠 때 이 눈밑 지방이 잘 드러나게 되고 요 튀어나온 지방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되게 많이 보이게,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비치는 조명 아래에서 잘 보인다는 거죠. 왜 우리 이런 그 옛날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약간 조명은 어두운데 위에서 아래로 조명 이렇게 비치는 작은 조명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는 항상 이제 조명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조명이 비치고 또 이렇게 거울이 항상 엘리베이터에 있으니까 거울 봤을 때 잘 보이죠. 그리고 햇빛 아래에서 찍은 사진. 그래서 햇빛 아래에서 찍으면 이게 왜 잘 보이냐면 햇빛 때문에 눈을 찡그리게 되는데 찡그릴 때 그 눈밑 지방이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거나 라면 먹고 잔 다음 날 막 붓기 많으면 이 눈밑 지방에 약간 수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밑 지방을 싸고 있는 이 경막 안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붓게 되면은 뭐 피곤해도 부을 수 있고 뭐 라면 먹고 자도 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분의 양이 많아지면서 더 이제 눈밑 지방이 더 볼록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모비타님, 다크서클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나요? 너무 신경 쓰이는데 어떤 친구들은 레이저 해야 된다 그러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지방 이식해야 된다고. 이게 레이저, 수술, 지방 이식이 모두 다 효과가 있는 그 다크서클에 효과가 있는 수술인데 이게 각각의 이제 원인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다크서클의 원인 중에서 내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 제가 조금 이따가 원인별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눈밑의 문제를 원인별로 한번 이제 분석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눈의 구조고요. 저희 병원의 장미정 대리님이 그려주신 일러스트입니다. 아주 되게 잘 그렸죠. 자, 눈밑의 이 구조를 보면 하안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은 제일 겉에는 이렇게 피부가 있고요. 여기 피부 살색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런 붉은색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있고 그 안쪽에는 경막이 있는데 이 경막은 지방을 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에요. 이 경막은 한 겹이 아니고 얇은 그 비닐 같은 투명한 막이 이제 여러 겹이 이제 얼기설기 이제 얽혀 있는 이게 이제 경막이고요. 이거는 비닐같이 이제 생겼으면서도 거기가 이제 섬유 조직들이 끼어들어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얇고 어떤 부분들은 질기고 근육을 막 찌그러뜨리고 뭉쳐지게 만들고 요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경막은 아래로 가면 뼈를 싸고 있는 골막과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크서클의 원인을 이 구조별로 살펴보면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가장 많은 이제 지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여기다 그리진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유지인대라고 해서 이렇게 피부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인대가 있어서 이 인대가 바로 이제 여기 눈물고랑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눈물고랑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별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